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도 정말 좀 뜨거운 종목, 그리고 좀 할 말이 많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어떤 종목이죠? 자, 모두가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도 계속 사용을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어플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주가 상황은 그렇지 않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요. 우리 시청자 512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0만 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도 0.88% 하락을 하면서 5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한때는 정말 우리 모두의 국민 주식이었던 카카오였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성장주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 특히나 수혜를 좀 많이 받았죠. 정말 잘 올라갔었는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처럼 지금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만 6천 원에서 바닥을 찍고요.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기는 한데 또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지금 높은 상황이어서 손실도 크시네요. 44% 손실 보고 계세요. 네. 큰 하락에 또 바닥이라 판단해서 당시 2022년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수 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시고 그런데 좀 욕심을 좀 버리신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오기는 바라지 않고 7만 원쯤에 이 비중 절반의 축소를 할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당시에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1년 동안 또 한 번 내려갑니다. 네. 욕심을 버리셨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 종목으로 얼마나 지금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카카오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시선 가지고 계실까요? 키워드부터 확인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카카오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가지 않는데 어떤 일일까요? 주가가 안 간 게 10배 올랐습니다. 지금 또 많이 10배 올라서 내려온 걸 사니까 그렇죠. 주식은 제가 2015년, 16년도 이렇게 토마토 TV 봤을 때 네. 이렇게 진단을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수혜주를 여러 가지 사더라고요. 그래서 소형주로.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1등 수혜주 우리나라는 카카오다. 그래서 카카오는 자율주행까지 가더라도 네이버도 그렇고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2012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우리는 좀 늦었고 16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갔는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이 회사의 주가가 저가가 14,000이고요. 고가가 24,000이거든요. 그럼 10배로 갔으니까 14만 원, 10배거든, 17만 원? 10배 갔습니다. 10배 가서 다 장기적인 목표가를 시연했는데 투자자들은 내려왔으니까 이제 늦게 뭐 앞으로 사자 수혜주고 해서 하니까 시세가 많이 난 걸 보고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세를 보고 내려오니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 17만 3천 반드시 돌파합니다. 저는 2027년도까지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걱정스러워 계속 살 때부터 계속 1년 동안 빠졌으니까 작년 1년 동안은 어떤 주식은 대다수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같이 빠질 거예요. 물론 2025년도 정도의 3년도, 4년, 5년도 예상 실적이 이미 21년도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27년도 이후에도 주가가 실적이 계속 좋고 수혜를 받는다면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시점이 장기 투자 종목을 팔아야 될 때 단기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10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형주에 10배가 나오면 주식은 안 가고 그다음에 30배, 100배 이렇게 갑니다. 그럼 2차전지 산업 10배는 기본 갔다가 30배 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100배까지 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실제로는 99년도 1,000원 정도짜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죠. 170배 올랐습니다. 저가 네. 대비.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주식이 기본적으로 한 5년마다 한 5배씩 오릅니다. 저가 대비하면. 2008년도 저가가 4천인데 이 주식이 3만 원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안 가다가 한 6, 7년 안 가다가 2019년도부터 랠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 그때 2019년도 하반기에 실적이 나오기부터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상 고점 17만 3천 원부터 한 16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16개월 하락했으니까 다 하락은 했습니다. 바닥권이 하락 지난번에 46,500원 갔을 때 최바닥 이 바닥은 붕괴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하락이 했으니까 이제는 행보를 하고 있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집해야 될 때인데 이제는 기다리죠. 본전이 아니라 조금 올라오면 팔고 싶다는 건데 쭉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본다면 회복만 해도 3배가 나는 거죠. 5년에 3배 나면 거의 1년에 한 50% 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을 본다면 어차피 이 시대는 오기 때문에 왔다 이미 보여줬잖아요. 주가로 10배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20, 30만 원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사면 적은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해야지. 작년 3월에 내려올 때 보시면 딱 내려올 때 사가지고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죠. 반등할 때. 그런데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차트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게 아니죠. 많이 올라간 겁니다. 10만이라도. 25,000에서 4배는 올라온 상태니까 위에만 최근 주가 17만에서 빠져서 한 40%, 40% 빠졌으니까 많이 내렸다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는 오히려 적정 주가가 다 내려왔으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모멘텀 적지만 앞으로 AI 시대에 챗 GPT 시대에 우리나라를 수혜주는 네이버랑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계속 사 모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여러 가지 메리트들은 다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뛰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조금 성급하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조정이 좀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을 했고 4차 산업의 수혜주인 만큼 이러한 산업혁명에 있어서 좀 긴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사업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전문가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지금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지 단기적인 흐름들 가지고 뭐 숏으로 잡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카카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좋지는 않은데 이게 이번에 실적이 발표된 것 중에 사실상 영업이익이 뭐 711억 원 그러니까 55%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 동력을 좀 막아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콘텐츠 및 미디어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좀 나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SM과 관련된 인수를 통해서 지금 마무리는 됐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려고 한다면 못해도 하반기 때나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속된 투자가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I 개발과 그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SM 인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좀 부각받아서 원래는 크게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결국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경영적인 흐름들이 다소 좀 작년에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수혜를 받았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IT 산업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
넘어갔던 단계였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쇠퇴기로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재차 다시 성장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반기 때 이게 코어 GPT 2.0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SM과 관련된 이슈에 통해서 아티스트가 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다면 매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SM에서 그 엑소가 완전체로 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카이가 지금 군대를 가버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좀 SM도 엔터로서도 카카오도 엔터로서 좀 부각받으면서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상 AI만 잘 반영만 된다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카카오의 흐름들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이제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수급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아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SM 인수 그리고 신사업들도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장기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다. 하반기에 코어 GPT 모멘텀까지 체크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최병정 의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 이제 네이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분도. 그래서 카카오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입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면 장기적으로는 2005년, 10년 정도 보면 네. 카카오를 선택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보면 네. 네이버를 해야 되겠죠. 네이버는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이제 안정된 지금 이제 포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아주 잘 구축돼 있습니다. AI 저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챗GPT라도 이런 거를 나오면 모멘텀면 이제 네이버가 좀 강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연결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I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챗GPT, 톡,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의 장점은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톡 비즈니스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카카오톡에서 아수비라고 이제 GPT-4로 가지고 하는 이제 생성 AI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아주 편리하게 아주 발전이 되면 네. 우리가 톡을 하면서 바로 우리 친구한테 대하듯이 우리가 AI 지금 MS라든지 뭐 구글에 이런 데서 우리가 구글 빙 같은 데서 질문하잖아요. 네. 그 질문하면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와 통화하다 갑자기 아숲 열어서 그냥 하면 궁금한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아숲에 질문을 10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이 뭐 축적이 21년도 10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MS라든지 이런 것처럼 강력한 어떤 걸 안 갖고 있거든, 아직은.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이쪽 사업이 지금 한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손실이 날 거고요. 앞으로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구축해서 자금을 구해서라도 잘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요. 이제 자율 자율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보면 운전대가 없어. 레벨 5로 가면 결국은 카카오 관련된 그 비즈니스 모델 전체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로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SM도 인수해가지고 있으니까 엔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SM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할 때. 그래서 이런 기업은 네이버보다는 강력한 더 경쟁을 갖고 있다. 지금은 자금력으로 지금 이제 MS 하듯이 빙같이 이런 걸 빨리 톡에다 지금 열었는데 오픈했거든요. 아직은 유료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유료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고 아주 좋은 구조다. 이게 왜냐하면 21년도 영업이 한 6천억 나왔는데 올해 6천억도 안 되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면 옛날에 실적이 다 반영된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25년도까지 보면 영업이 한 1조 정도 되니까 지금 24조 시가총액이니까 괜찮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21년도 주가 고가 갈 때 78조 갔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한 80배가 적용됐어요. 그럼 80배가 정도면 아직 80조 정도는 가능 적정 주가인데 미리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카카오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슈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국민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서서 카카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17만 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시청자님께서 한 10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은 좀 줄이면서 좀 후위를 도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좀 아쉽죠. 아쉽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이버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후발주자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 생각하니까 소장님도 목이 메이시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께서는? 사실 이 카카오는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그럼 이분은 지금 당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뭐 본인이 이제 시청자님께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손절을 네. 팔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서 한 이익금 나오라면 더 계속 안 가면 안 가다가 이 주식은 안 가다가 1년 내도록 안 가다가요. 네. 6개월 만에 그냥 더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식이 4, 5년 동안 수년 동안 8만에서 13만 사이 있었거든. 그 분 전에. 네. 8만 10분 수년 동안 한 5, 6년 있다가 1년 만에 그 1년 반 만에 거기서 그냥 올라가서 주가가 10배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년 동안 5년 동안 거둔 사람은 결국 10배 갔을 때 팔고 나오듯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저는 17만 3천 돌파하는 시점을 27년도 전이라고 보면 결국 27년도 이후의 실적을 하면 25년도는 반영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2년 동안 나오면 지금 사면 3배잖아요. 3년 뒤에 목표가 근처 17만 근처 가면 3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3년 동안 충분히 가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저 입장이라면 제가 이렇게 10만 원 물렸으면 네. 물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바로 더블 간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물린 분들은 오히려 밑에서 이것을 더 사서 오히려 5만 원 정도 오면 더 사가지고 단가를 8만 이하 낮추면 한 50%는 내년까지 나지 않을까. 저는 내년까지 한 12만 원 정도 보거든요. 내년 네. 연말까지는. 올해는 뭐 주가에 큰 상승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8, 9월 때까지 조금은 뭐 7, 8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목표가를 7만 원 정도에서 잡을까요? 목표가는 저는 7만 8천 원 드리겠고요. 7만 8천 원으로? 5만 천 원에서 7만 8천 사이 움직일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 목이 메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해서 목이 메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이게 포인트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시드머니가 없으시다 한다면은 현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10%는 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 한다면은 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 때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손절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는 5만 원 아래때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진짜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금도 좀 어느 정도 포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때는 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전량 손절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계속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원 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그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한다면 절대 7만 원대는 절대 거기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원대까지 제가 지금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리지만 7만 원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7만 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이 기간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 때는 한 번 정도 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트가 한다면 7월 기점까지 52,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 이 구간들만 잘 유지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이 투자 전략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78,000원 잡아주셨거든요. 당분간 51,000원에서 78,000원 사이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반종민, 맞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이지만 7만 원에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때에 수급이나 속도적인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2,000원에서 58,000원이 지켜지면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카카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